안녕하세요. 공감소통 전문가 최귀영입니다. 기업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도 세대 간의 소통 단절, 가치관의 차이, 이질적인 경험 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 세대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젊은 세대, 특히 우리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슬로의 욕구 단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를 5가지 강도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존을 위해 가족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욕구였지만 젊은 세대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손녀, 손자 찬스 가능합니다.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이걸 맞추시면 오늘부터 MZ세대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자, 맞추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40년은 젊어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느 장소를 가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하죠. 바로 뭘까요? 배터리입니다. 몇 년 전 딸아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마침 딸아이가 충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여행 끝 무렵이라 호텔에서 대충 빌려 써도 될 것 같았으나 이 딸아이는요 충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며 이 아름다운 프라하 여행을 포기하고 시내를 뒤져서 충전기를 찾는데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면 다이소만 가도 쉽게 그리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충전기인데 유럽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엄청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생각했지만 Z세대의 이 딸아이는요 유럽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게 핸드폰 충전기였던 겁니다. 아니 비싼 돈을 들여가서 갔던 여행인데 엄마로서는 속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핸드폰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필수템으로 배터리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젊은 세대는 극도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인 듯 이해가 되면서도 젊은 세대의 욕구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강의할 때 어떤 직급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어려울까요? 신입 직원들은요 입사에 대한 설렘으로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습니다. 40, 50대 이상 부장님들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면서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직급이 대리 직급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 적응도 하니까 이 강사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는지 교육 태도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보면 세대별로 교육 참여도가 반응도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 직원분들도 조직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며 소통이 되지 않는다며 회사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다양한 세대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세대 감수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다른 세대가 가진 환경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세대 감수성이라 합니다. 우리가 평소 많이 사용하는 100원, 500원짜리 동전, 이 앞면과 뒷면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쉽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많이 이 동전들을 사용해 왔지만 막상 기억해서 그리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전을 사용의 목적으로 생각했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관찰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동전을 정말 10초만 자세히 관찰하면 기억해내서 비슷하게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볼 준비가 된 것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젊은 세대를
관심 있게 봐야지 하고 이 마음을 먹고 그들을 바라보면 젊은 세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은 기업에서도요,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멘토링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많은 임원이 멘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20대 직원이 멘토가 되어서 임원들에게 MZ세대의 취향이나 최신 트렌드,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도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감수성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간단히 세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MZ세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세대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저를 MZ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분들은 이미 세대 공감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장에 함께 계셨더라면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여라도 저를 베이비붐 세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이 강의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요, 196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태어난 분들로 국가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듯 우리가 남이가 라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세대를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이실 텐데요. 제가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X세대는요, 1965년부터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민주화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IMF로 인해 고용의 불안을 경험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조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밝히는데 저는 X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관심을 두어야 할 세대가 바로 MZ세대인데요. 이들은 1980년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중요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MZ세대는 전체 인구의 한 33.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어서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세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흔히 MZ세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물어보면 예의가 없다, 개념이 없다, 이기적이다,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 우리가 MZ세대를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MZ세대라고 해서 꼭 이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입견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 선입견이 강한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오해하며 배척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MZ세대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이들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미래보다는 오늘,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며 인생은 한 번뿐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살고 죽겠다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참고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 순간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내 집 마련을 1순위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들은 미래보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 내 차 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맛집을 탐방한다던가 또 해외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회사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중요시하며 직장을 개인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나로 일할 수 있는 곳,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들은 쉽게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곳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에서 자라온 MZ세대들은요, 이 성장의 배경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누군가는 이기주의라고 말하지만 MZ세대에게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이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원하며 싫은 것은 싫다, 좋은 것은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다 보니 개성과 창의성이 강하고 또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배척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진정성에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받기 원하는 이들은 점심시간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싶어하고 퇴근 이후 업무 연락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생활에 대해 질문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업무 외 회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직접 사생활을 공유하기 전까지는요, 좀 서로 간에 거리를 지키면서 존중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우리랑 다르게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로운 기기를 보면 감각적으로 사용해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이어가고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보니 인간관계도 온라인으로 형성하려고 합니다. 같은 취미나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친구들과 네트워크에 항상 접속되어 있으며 언제든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곳으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MZ세대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유도 그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들의 특징인데요.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작은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또 일상에서도 소신 있는 이 생각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현대차 그룹 MZ세대들이 사무직 노조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성과급 논란으로 불러온 이 사무노조는 돈 때문만은 아니라 기존 노조와 이해관계, 욕구가 달라 독자 노선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MZ세대로 구성된 이 젊은 노조 간부들은요, 공정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정의, 공정에 대한 기준이요, 상당히 높아졌고 올바름에 대한 기준도 더 깐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갑질을 하거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을 비판하고 자신의 신념을 소비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물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행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돈줄 내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맛집이 아니더라도요,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 베푼 이 기업에 찾아가 음식 주문을 많이 해서 돈으로 혼줄 내는 것을 돈줄 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MZ세대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고 개념이 없다는 이런 오해가 좀 풀렸을까요?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자녀이고 손녀, 손자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생각해야지 특정 세대라고 꼭 어떤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낙인 찍거나 결정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또 개인차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도구로 그치지 않고 소통의 실마리를 찾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